안녕하십니까, 카로스 트럭커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이 콜로라도, 쉐보레 콜로라도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고 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원하던 부분을 좀 충족시켜줬고, 그래서 그 이상의 재미도 있고 차 자체가 제 용도랑도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편이고, 어쨌든 이거 재밌게 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 점, 좀 아쉬운 점,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만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 순서 없이 단점,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이 사이드미러. 이 사이드미러가 뭐냐면, 이 내부에서도 보시면 사이드미러를 접을 수 있는,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말은 즉슨 이게 수동이라는 거죠. 주차하고 예전에는 이제 버튼 하나 띵 눌러갖고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양쪽이 다 합쳐서 그렇게 활용을 했다면은, 이제는 그냥 안 접고 다닙니다. 운전석은 그나마 그냥 좀 좁은 공간에 됐을 때 접고 내리기는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접어야 되고요. 조수석을 접었는데 모르고 시동을 걸고, 이게 만약에 지금 안 접혀있지만 접혀있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서 한다거나, 아니면은 창문을 열고 가속 낑낑 내려서 이렇게 열어야죠.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조수석은 웬만해선 접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그 잠자리차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가 이제 필 때 이렇게 막대기를 뻗어갖고 피는 분들도 간혹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니까 계시더라고요. 두 번째 제가 좀 불편한 점은 이 터치도어. 이 도어 여기 보통 누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어갖고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이렇게 다가가서 띵 누르면은 문이 열리잖아요. 요즘 대부분 차가 그랬고, 예전에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도 그랬는데, 이 차는 그게 없어요. 그냥 키로 띡띡띡띡 하는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좀 불편한 거는 이제 제가 두 손에,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그렇게 차에 타려고 할 때 주머니 속에서 키를 꺼내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한 손으로 일단 들고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사실 이건 소소한 불편한 점인데,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마트 키에 좀 관련된 건데, 이거는 저는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. 요 지금 시동키 자체가 열쇠를 꼽아서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, 이 콜로라도가. 그걸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, 저는 오히려 이거는 불편하지 않아요. 열쇠로 시동을 거는 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, 이 차에 들어와서. 오히려 이런 거는 괜찮은데,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어를 열 때 그 버튼 하나만 있으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능 하나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또 다른 조금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은,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많이 쓰거든요. 이 애플 카플레이는 일단 무선이 아니에요. 유선으로 이 아이폰을 여기다가 이 케이블을 해서 꼽아갖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, 그 애플 카플레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내비게이션이에요. 이 차를 구매하면서 멀티미디어 패키지라고 보스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이 같이 묶여있는 그 옵션이 있었는데, 저는 사실 막기라서 보스 오디오든 일반 스피커든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거를 선택을 안 했고, 내비게이션 자체도 이제 카카오 내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을 안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애플 카플레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을 안 했는데,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애플 카플레이를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서초역,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럼 이렇게 서초역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여기 도착지로 설정을 하면은 길 안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애플 카플레이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카플레이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. 유튜브 뮤직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, 카카오 내비가 활성화가 되는데, 요거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은, 보통 이제 좀 길이 막힐 때 어디까지 길이 막힌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크기를 줄이면서 보는데, 이게 그게 안 돼요.
그래서 좀 불편하다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끌어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핸드폰에 있는 이제 카카오 내비, 요 카카오 내비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 화면에서 바뀌질 않아요. 그냥 이 화면 고정입니다.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었다면은 카카오 내비가 이 화면은 고정으로밖에 제공을 안 해요. 그래서 정말 그게 궁금하다, 정말 앞에 상황 뭐 얼마나 막히는지가 궁금하다면 저는 일단 요거를 그냥 애플 카플레이 케이블을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거 핸드폰으로 요 내비를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곤 합니다. 요 부분이 은근 불편해요. 그 다음 아쉬운 점은 이제 변속 충격을 들 수가 있어요.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이 차 콜로라도를 쉐보레가 처음 수입을 해갖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, 그 2019년 이전 모델들은 이제 미국에서 변속 충격, 뭐 변속기 결함 등으로 일단 소송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주행 중에 6단에서 7단으로 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경우에 이제 쿵 하면서 뭐 충격이, 예를 들어서 뒤에서 누가 내 차를 갖다 박은 것처럼 주행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,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개선을 해서 들어온 버전이라고 하고, 크게 저는 주행 중에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, 정차 중에 변속을 할 때는 좀 충격이 느껴져요. 특히 드라이브에서 R로 둘 때, R에서 D를 갈 때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현재 이렇게 제가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R이고요. 뭐 지금은 좀 크게는 안 느껴지시죠? 지금은 또 괜찮네요. 네, 지금도 뭐 크게 나쁜 거는 없고. 네, 지금은 뭐 다행히 크게 충격이 느껴지지는 않은데, 제가 이제 차를 한 5,000km 정도 지금 타가고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4,725km 총 누적 그 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는데, 이게 한 5,000km 가까이 되니까 조금 이게 좀 줄어들긴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,000km 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초반에는 정말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쿵, 특히 지하주차장 좀 조용한 데에서는 쿵 하는 소리 때문에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전방 센서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보닛 자체가 이 약간 내려오면서 이렇게 앞범퍼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평평한 그런 일자에 가까운 형태로 쭉 이어지다가 전조등부터 뚝 떨어져요. 그런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, 그래서 사실 앞에 보이긴 보이지만 그렇게 다른 차들 비해서는 조금 전방이 조금 시야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주차할 때, 왔다 갔다 할 때 좀 그렇긴 해요. 저는 사실 주차가 크게 뭐 그래도 자신 있는 편이긴 해서 뭐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, 사실 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주차를 좀 겁나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일단 뭐 주차에 그렇게 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앞에 전방 센서, 그리고 뭐 어라운드는 당연히 없고요. 그다음 전방 카메라도 당연히 없고, 전방 센서라도 있으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주차할 때,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건 전방 센서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 감으로, 그리고 좀 보이지도 잘 않아요. 그래서 좀 감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,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. 쉐보레 자체가 조금 전방 센서에 좀 인색하다고 해요. 예전에 이제 까마로 차주분도 전방 센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쉐보레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차라 그런지 좀 편의사항들은 조금 부족한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단점은 아니고 이 차의 뭐 특징, 가장 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지난번 제가 예전 얼마 전 컨텐츠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이게 지금 리지드 엑셀 방식의 후륜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지턱 같은 데를 넘을 때 비스듬히 넘으면 굉장히 차가 흔들립니다.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, 이 차의 구조적인 그런 뭐 이유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. 그 대신 이제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단점으로는 그런 이제 승차감 문제, 그런 이제 장애물을 넘어설 때는 승차감 문제가 있어서, 사실 뭐 화물차 특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. 화물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멀티링크를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은 잘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게 여기 무선 카메라가 있어요. 무선 카메라가 아니라 무선 충전기죠. 이렇게 하면 보이시겠죠?
이게 지금 애플 아이폰 12를 쓰고 있거든요. 프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.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. 이게 잘 안 들어가요. 커버를 빼면 뭐 딱 들어 맞아갖고 충전이 되는데, 요즘에는 큰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갤럭시에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 아이폰 프로, 뭐 맥스 이런 기종들은 이게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. 큰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단점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연비가 아닐까 싶어요. 연비 자체가 이 차가 이제 3600cc 고배기량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차의 총 중량도 2톤이 넘어가고 차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차량에 속하는데, 특히 국내에선 그렇죠.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제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뭐 대형급 차량에 속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차체도 무겁고 배기량도 높고 기름값 비싼, 가격이 비싼 휘발유를 또 먹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유리비가 좀 많이 지출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내 95% 이상을 거의 시내 주행을 하고, 정말 가끔 어디 놀러 갈 때나 5% 정도 이제 그 고속 주행을 하는 저로서는 연비가 이제 누적 연비가 4,709km를 타면서 6.3km 평균 연비를 보이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이었죠. 고속도로를 크루즈 놓고 한 90km 안팎으로 약 한 10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을 해봤더니 연비가 한 14.5km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최종 100km 연비는 14.3km인가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결론을 낸 거는 고속 연비는 굉장히 좋다. 하지만 시내에서는 뭐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내에서는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, 사실 이거는 뭐 사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. 뭐 기존의 연비가 안 좋은 차들, 뭐 정말 이제 고가의 슈퍼카들 또는 이런 무거운 차들을 타셨던 분들은 뭐 연비가 사실 뭐 리터당 시내에서 한 5km만 넘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,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연비 좋은 차들, 특히 이제 디젤 차들, 뭐 독일 3사 디젤 차들은 이제 연비가 좋잖아요. 그런 차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조금 놀라울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도 사실 뭐 이제 BMW F10 바디 5 시리즈를 타다가 뭐 그 차는 지금 와이프가 타고 있고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죠, 연비 자체가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탈 때도 뭐 그 차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한 6km대, 7km대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얘가 예전에 제네시스 쿠페를 탄 적이 있었어요. 그때도 거의 뭐 시내 주행이 100%였고,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젊은 혈기에 뭐 세게 좀 탈 때라 그때는 막 연비가 시내에서 막 3.5km 막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저는 6.3km 뭐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. 네, 뭐 그 외에 이제 뭐 실내 내장재라든지 아니면은 주유구가 뭐 잠기지 않는 거,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또 하이패스가 없는 부분, 기본적으로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것들,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, 저는 뭐 크게 불편한 점은 크게 못 느끼고요. 뭐 현금 하면 되잖아요. 그거 뭐 잠깐 몇 분인데. 그리고 고속도로 자체를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단점들이 있는데, 한 5개월 정도 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, 그런 부분들은. 그리고 뭐 내장재도 사실 뭐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요. 그래서 뭐 주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이드미러 안 접히는 거와 함께 외부에서 좀 장착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, 그것 또한 뭐 크게 못 느끼게 돼서, 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서 사실 장착 자체는 안 했고요. 순정으로 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콜로라도를 한 5개월 조금 넘게, 그리고 4,725km, 약 한 5,000km를 타면서 정말 실생활, 실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.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고, 뭐 픽업 트럭에 한해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불편한 점, 소소하게 좀 아쉬운 점들은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런 것도, 이런 사항들도 있다, 뭐 나중에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콜로라도와 픽업 트럭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가로수 트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